반려동물이나 어린 자녀를 지켜보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 안심하기 위해 달아둔 그 작은 렌즈가 어느 날 나를 감시하는 눈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난 IP 카메라 해킹 사건. 해킹 피해를 입은 카메라만 무려 12만 대. 이 영상들로 만들어진 불법 음란물은 1000개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들이 전문 해커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조금만 마음먹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뚫리는 걸까요? IP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고 일부 제품은 원격으로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화질도 좋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CCTV를 빠르게 대체하며 가정집, 매장, 공공시설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편리함이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순간 IP 카메라는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장비가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장비 검색 엔진을 이용하면 전 세계에 노출된 IP 카메라들이 지도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 찾기만 하면 카메라는 이미 바깥을 향해 열려 있는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취약점을 막아야 할 제조사와 시장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IP 카메라의 다수는 중국산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제품 상당수는 국내 보안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에는 보안 기능을 검증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통과한 업체는 일부 국내 기업에 불과합니다. 설치업체와 소비자 역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보안 설정을 필수로 하는 업체는 절반 수준, 사용자 중 상당수는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애드민 0 이런 비밀번호는 사실상 해킹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유도, 보안 인증 의무화 추진,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겉으로 보면 꽤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해킹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집과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이곳들은 의무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결국 가장 취약한 공간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설치된 수많은 구형 IP 카메라입니다. 이 중에는 제조사가 폐업했거나 업데이트 지원이 끊긴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비밀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근본적인 보안 향상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비자에게 조심하라고만 말하는 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제품 자체의 보안 수준이 낮다면 사용자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국내 보안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법이 해외 제조사에 직접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고 시장을 장악한 해외 제품은 비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조 단계가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의 관리 그리고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P 카메라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사적인 공간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편리함 뒤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의 대책만으로 우리는 정말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IP 카메라 해킹이라는 익숙하지만 불편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상 속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위험, 기술이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삶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